사주팔자란 무엇인가? 연월일시 기유정인데 부생이 공자망이라. 이것은 연월일시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뜬구름 같은 삶을 사는 인생들이 그것을 모르고 공연히 스스로 바쁘기만 하다는 옛 선인들의 말이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정 조화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쓸데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부산하게 움직이지만 결국은 이미 정해진 운명에서 도망갈 수 없음을 설파한 잠언이기도 하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드라마틱한 방향 전환이 있거나 또는 대단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할 때 이를 사주팔자 탓으로 돌리는 관습이 있다. 팔자인가 보다 하고 사는 거지 뭐. 사주팔자가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팔자가 세서 그렇다. 등등등은 한국 사람들의 인생관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외사에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듯이 이를 부정적으로 보면 숙명론에 함몰된 의지가 박약한 인간들의 넋두리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납득하기 힘든 연속극을 담백하게 감상하는 감상법의 핵심이기도 하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그랬던가? 인생이란 순응하면 등에 업혀가고 반항하면 질질 끌려간다고. 그 사람의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간지로 환산해서 운명을 예측하는 방법인 사주팔자. 한국에서는 운명의 이치를 따지는 학문이라는 뜻에서 이를 통상 명리학이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운명을 추리한다고 해서 추명학, 중국, 대만에서는 운명을 계산해 본다라는 의미의 산명학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표현은 약간씩 다르지만 뜻은 같다. 한자 문화권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사주팔자라고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양 사상에 관심을 가진 나이 지긋한 식자층끼리 서로 만나면 상대방의 사주팔자를 주고받는 풍습이 일부에서는 아직 남아있다. 비록 말은 서로 통하지 않더라도 사주팔자를 보는 방법만큼은 동양 3국이 서로 같기 때문이다. 3국의 대가들을 살펴보자. 한중일 사주팔자의 대가들. 일본에서는 아베 다이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해 추명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일본은 그동안 중국, 한국의 명리학 수준에 비해 한 수 아래로 평가되어 왔으나 아베가 기존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이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하면서 중국, 한국의 수준을 따라잡게 되었다. 아베는 메이지 대학 출신으로 중일 전쟁 때 종군 기자로 북경에 주재하면서 사주팔자에 관한 중국의 모든 문헌을 광범위하게 수집했다고 하는데, 그가 일본으로 되돌아올 때 가지고 나온 문헌의 양은 자그마치 트럭 한 대분에 해당하는 분량이었다고 전해진다. 전후 그는 일본에서 이 문헌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연구해 종래의 학술을 넘어서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던 것이다. 추명학이라는 용어 자체도 아베가 창출해낸 말이다. 아베 사후에 그의 제자들이 간행한 아베 다이장 전집 26권은 현재 일본 추명학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 작고한 웨이첸리가 유명했다. 그는 마오쩌둥 정권이 들어선 이후 홍콩으로 망명했기 때문에 주로 홍콩에서 활동했고 대만을 자주 왕래했다. 사주팔자를 신봉했던 장제스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웨이첸리는 대만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국사 대접을 받았다. 그는 홍콩에서 활동하면서 벽안의 서양인들과도 많은 교류가 있었으며 특히 동양 사상에 호기심이 많은 프랑스 신부들에게 사주를 가르쳤다고 전해진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웨이첸리에게 사주를 배운 프랑스 신부들 몇몇은 현대 서양 점성술의 개량 작업에 이득을 담당했다고 한다. 웨이첸리의 명성은 1960년대부터 70년대 한국에까지 알려져서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홍콩에 가 웨이첸리를 만났다고 전해진다.
이병철 회장은 합리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는 사판과 신비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판을 모두 종합하는 이사부의 리와 사에 걸림이 없는 경지를 추구하던 인물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첨단 산업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역술의 정통한 수객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계층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취향이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한국에서도 역시 1970년대 이후 이석영, 박재환, 박재현과 같은 대가들이 출연해 정계, 재계, 인사들의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별도의 장에서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이 세 사람이 한국의 정재계 주요 인사들의 진로와 인사 문제들을 상담해 주면서 발생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소설이 따로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하다. 그러나 이들은 음지에서의 영향력은 상당했다고 할 수 있지만 양지에서는 별로 대접받지 못했다. 중국의 웨이첸리나 일본의 아베가 누렸던 사회적 지위와는 거리가 먼 대접이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명리학이 동양사상의 바탕을 둔 전통적 세계관으로서 어느 정도 대접을 받았던 반면 한국 사회에서는 점쟁이 또는 미신 잡술로 평가절하되면서 공식적인 담론체계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다. 그 결과 학계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같은 미신 잡술이면서도 무속신앙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한 편인데 사주팔자에 대한 연구는 이상하게도 별로 시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러다 보니 사주팔자는 한국 사회의 이면 문화가 되었다. 무대 위에서는 논의되지도 주목받지도 못하지만 무대 뒤로 한 걸음 들어간 배후에서는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문화가 비하인드 컬처라고 할 수 있다. 사주는 그러한 비하인드 컬처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문화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필자가 2014년 3월 1일 인터넷에서 사주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 무려 600개의 사이트가 나왔으며 팔자라는 단어를 검색한 결과 500개의 사이트가 나왔다. 사주 사이트의 지나친 범람은 꼭 바람직한 사회현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와 같은 인터넷 사주 사이트의 상황은 일본이나 중국의 인터넷 문화와는 구분되는 한국적인 문화현상임이 분명하다.